네, 안녕하세요. 이제 분과 토요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전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먼저 송구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지금부터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공유 및 분과별 토요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 중인 분들은 이제 카메라를 켜 주셔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소개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제 카메라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호재입니다. 저희가 다룰 첫 번째 1분과의 주제는 개인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편성 운영입니다. 오늘 토크스 콘서트에는 저희 개인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주실 두 분의 선생님과 진행을 도와주실 한 분의 사회자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호상고등학교에서 2년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있는 서강고등학교 교육과정 부장이면서요. 이제 작년에였죠? 작년 고3 담임이었습니다. 서리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부사회자를 맡은 서울 보람고등학교 한은경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두 선생님의 사례 발표를 좀 듣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개인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된 주제 토론과 함께 두 발표 선생님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사례 발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대구 호상고등학교의 완전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고교학점제 수업 모형 개발 운영 사례입니다. 발표해 주실 호상고등학교 서지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학교 사례는 교과의 벽을 허물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전형적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인근 중학교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융복합 로봇공학 교과 중점 과정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그리고 에듀테크 선도학교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저희는 2019학년도에 단위수 통일과 그리고 학기제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교과 단위 업무 분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교학점제 총괄팀과 운영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교과 부장님들이 기존의 교과 부장님들이 업무를 다 맡으시면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즉 부서 협의회가 바로 교육과정 협의회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편제표의 특징은 단위수가 우선은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학기제 4단위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학교 지정 과목을 축소를 하면서 완전 개방형 교육과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학년 1학기에 문학과 수학, 영어만 이수를 국어, 영어, 수학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예술 필수 이수 단위를 빼고는 나머지는 선택군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택군은 예술교과의 최저 이수 단위를 맞추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3단위는 이제 제2외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목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4단위 학기제로 운영할 때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4단위 학기제로 맞추자고 할 때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이 수업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제일 걱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거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양교과의 단위수가 증가한다는 것도 전공 관련 심리학이나 보건 같은 교양 과목이 훨씬 유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시간표 운용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블록 수업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 수업 구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표 운영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과목 변경이 쉽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중도의 과목을 변경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단위를 다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설 과목을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훨씬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표 같은 경우에도 블록 수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대구형 온라인 운동교육 캠퍼스로 이제 5명이 이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도 블록 수업으로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수업 구간에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개방형 4단위로 전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충분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집표를 수정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과목 안내부터 교육과정 개설까지 모두 교과 중심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집표를 검토를 하시고 나서 성취 수준이나 새로운 과목을 개설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첫 번째는 역사과입니다.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학년에 한국사가 모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3학년 때 이제 한국사가 부족하다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3학년 편제용 과목으로 과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감성과 역사 이해라는 과목을 이제 찾아서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화수학 1, 2 과목이 개설이 돼 있었는데, 학생의 수준과 성취 수준을 저희 학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과목이다 하셔서 통합수학 1, 2로 현재 편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체능 실기 과목들을 전부 다 교육과정 내에 개설을 했는데요. 3학년 2학기에 예체능 과목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실기 준비하는 학생들이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개설하겠다 하셔서 스포츠 경기 체력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에 이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위주로 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단체 운동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을 더 모집해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두 교육과정 이제 교과에서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과목 박람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기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고, 그리고 전공 및 계열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천 과목을 안내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이제 주도로 해서 과목 안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목 박람회가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소인수 과목이나 학생의 진로 관련 과목들도 학생들을 일일이 다 이제 상담을 하시고, 이 학생들에게 전공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하시는 걸로 교과에서 다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기본적으로 편집표를 검토를 하십니다. 그리고 3학년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에서 저희 편집표에서 점검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멘토 학생들이 이 점검을 우선 1차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2차 점검, 교육과정부에서 3차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이수 체크리스트가 2학년에 있고요. 그리고 1학년은 가이드북을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내용들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 선택 과목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최대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학교 문화는 우선은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였고요. 그래서 수용적인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교과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이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학교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수업에 한번 수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고교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규 교육 과정은 요 정도고요. 요걸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형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개설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스페인어,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주로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은 프로그래밍이나 본교 교육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심화 수업이나 실험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로봇 교과 중점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목 중에 하나인 로봇 지능 개발을 다른 학교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과목들은 주로 전문교과 2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 근처의 계명대에서 게임 프로그래밍을 듣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보건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인근 대학에 가서 기초 간호 임상 실무를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업과 연계된 과목들은 주로 이제 로봇공학 교과 중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업과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MOU를 맺어서 이제 팀 티칭으로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올해는 해커톤 대회에서 고등학교 팀 유일하게 저희 학교 학생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량 유연화를 통해서 자율적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보았는데요. 3학년의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제로 10개 교과, 그리고 2학년, 1학년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율적 교육 과정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에듀테크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바로 이게 이제 저희는 결성하였는데요. 구축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중심으로 해서 클래스룸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접속해서 수업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명만 이제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생기면 그 한 명만 이렇게 블렌디드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접속했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크롬북을 가지고 모둠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광주 서강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및 지역대학 연계교육과정 운영과 개인별 시간표 운영을 위한 학사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사례입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서강고등학교 서리태 선생님이십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여기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서강고등학교 교사 설이태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원고가 실행을 시켰는데요. 예. 예, 일단 저희 학교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저희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고요. 저희 학교는 2012년부터 교과교실자 선진형 학교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 뒤에 소프트웨어 연구학교, 교과특성학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이제 3년이 끝났는데 다시 저희가 재지정 받아가지고 다시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융합 중점고등학교,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등 저희가 좀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선택과목 현황만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2학년은 학기 단위와 학년 단위 선택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기초교과군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탐구는 저희가 학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교양 교과군에서는 또 학기 단위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는 완전 개방형으로 해서 화법과 작문에서부터 관광 서비스까지 해서 총 7과목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요, 일단 뭐 다른 학교들도 비슷하시겠지만 학생 필수 이수 과목 및 수능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은 부분 개방형을 통해서 각 과목별 교과금별로 균형 있도록 이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개방형을 통해서 진로 선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지능정보사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과목, 인공지능, 융합, 죽정보사학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뭐 컴퓨터 구조 등등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정보과제 연구나 수리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개발한 학교장 인정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의료보건계열이 원체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보건이라든지 공중보건, 간호의 기초 같은 과목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역사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동아시아사 이런 뭐 현대 세계의 변화, 세계사 이런 것들 과목과 함께 고교대학 연계 과정을 통해서 공중보건이나 간호의 기초, 빅데이터 분석 이런 과목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아마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아마 여기 일부님에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과연 과거에 문이과를 나누었을 때에 비해서, 문이과에 나눌 때 비해서 개방형 교육과정이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했었을 때 과연 대학은 어떻게 될까, 이 진학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대학 진학이 어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보던 해 때가 85만 명이라는 학생이 수능을 봤던 해거든요. 단군 이래 최대의 그 수능 인원이라고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는 학생들을 문이과로 나누어 가지고 한 줄로 줄을 세워 가지고 등수를 매겨 가지고 진학을 시키면 가능했던 해입니다. 근데 작년까지 2022학년도, 지금 이제 작년도죠. 작년도에 보면요,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정원에 대비해서 학생 수가 훨씬 적어요. 즉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이, 고민이 사라지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올해 고3 담임을 하면서, 작년에 고3 담임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학생들이 이제는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진학에 있어서 명분인가 실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시절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지 간에 흔히 말하는 상위 16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내신 성적이 좋아도 그냥 선생님 저는 학과를 보고 대학을 진학할게요 라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학생들이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와 같이 문이과를 나누어 가지고, 아니면 학생들을 어떻게 계열별로 맞춰 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시킬 이제 시절은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을 진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과거와 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교육과정으로 똑같은 내용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진학에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부담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과정이 입시에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를 소개를 할 때 교육부 지정 땡땡땡 무슨 운영학교, 아니면 광주광역시 지정 땡땡땡 무슨 운영학교, 즉 사업이, 그 학교에서 맡고 있는 큰 사업이 학교의 브랜드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그 학교가, 이제는 교육과정이 그 학교의 브랜드이면서 학교장님의 경영 방침이면서 학교의 운영 철학이 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성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서강고 하면은 AI나 소프트웨어다 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AI 중점고등학교, 그제 교과 특성학교를 하면서 저희가 편집편상으로 전문교과 2 관련된 과목을 42단위 가까이를 저희가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관련된 진학으로 저희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과정을, 이제는 과거의 문이과다, 아니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과연 애들은 대학은 어떻게 보낼까라는 고민하는 것보다는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맞춰주는 게 이제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너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계셔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택 과목을 받을 때 학생들한테 체험 교실료를 그 직전 학기에 1학기에
그래서 뭐 간호의 기초, 뭐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관광 서비스, 미술사 이런 것들, 특히 학생들이 접해보기 어려운 과목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실제 진로 체험의 날을 1학기 때 열어가지고 학생들이 체험을 해보고 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 과목 홍보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책자 만든 것보다 그냥 학교에 등교하면 학교할 때까지 언제든지 간에 선택 과목들이 뭔지, 학교에 무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이 뭔지를 상시적으로 부착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관련돼서 카드 뉴스를 저희가 과목별로 만들어 가지고요. 특히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목을 선택을 하면서 수행 평가는 뭐였지? 이 과목이? 아니면은 시험은 어떻게 보지? 이런 것들을 저희 학교 특성에 맞게 저희는 자체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별 시간표 작성이라든지 시험 시간표도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시험을 한 과목 보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뭐 진짜 대학교 같이 시험을 안 보는 날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저희는 개인별 시간표 운영을 위한 학사 지원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기 추석부 말고도 선생님들이 휴대폰으로 추석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추석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일과 시간 내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구랑 비슷한데요, 저희가 거점센터라 가지고 회원 학교들과 함께 뭐 다양한 과목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미술사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직접 개설을 해가지고 저희는 함께 시간표를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94명 학생이 이번 학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학교의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발표해진 두 선생님께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호산고등학교와 서강고등학교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볼 예정인데요. 혹시나 지금 온라인으로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두 학교 사례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발표자 못지않게 우수한 성공 경험을 가진 한은경 선생님, 본 두 발표자의 그 발표 사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예,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두 분 선생님의 열정이 느껴졌고, 그다음에 학교가 얼마나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는지 알 수 있어서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많은 질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좀 궁금한 질문들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정말 되게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한 학교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과목들은 좀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교과에도 충실해야 되고 학생들의 수요도 반영해야 되고 항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또 저희가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요자, 학생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그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자들의 수요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신지,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막 첫 번째부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선생님이 먼저, 네, 서지현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과에 대한 전문가는 교사라는 인식을 다들 공유하고 계세요.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선 2학년은 보통 교과 위주로 추천을 해주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의 진로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학년 진로 활동을 제가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학생과 계속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학생의 진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이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이 뭐가 있을지 같이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학교도 거기에 대비해서 과목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 교육 공동체의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서리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학생들의 수요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그 이전 학기 또는 이전 학년보다 달라진 학생들의 수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후 교육과정 편성 시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학교가 지금 AI 융합 중점고등학교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정보 관련 과목들이 수요가 그렇게 선택이 많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 학생들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또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저희가 추가로 또 개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사물 인터넷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 받은 뒤에 사물 인터넷 서비스라는 과목을 추가로 또 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60여 명의 학생이 저희가 수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교원 수급의 문제인데 저희 정보과 같은 저희 성안고 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 선생님이 원래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학생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도 시간 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대학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같이 일과 시간 내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학생들 수요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한은경 쌤 더 추가로 더 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이제 뭐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아마 학교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또 그 무조건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려면 또 이제 그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확보가 중요해서 그 부분에 균형을 맞춰가는 것들이 또 학교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서리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서강고 발표해 주신 내용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학생들 지도를 하고 계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완전 개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그 3학년에 가서 굉장히 그 교육 과정이 개방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전과 다르게 그 사실 저희가 이전에는 3학년 교육이다 그러면은 입시 위주로 조금 흘렀던 점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도 아까 그 입시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교육 과정의 과목 개설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교실에서의 수업은 또 3학년 그 과목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업의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고3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저희가 과연 수능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좀 그거의 마인드를 좀 바꾸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 체계를 봤었을 때 과연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몇몇 특목고등학교가 아닌 경우에 과연 고3 학생들한테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이 몇 프로일까에 대한 그 숫자를 한번 제가 산출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도 대학들마다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들이 요즘 많아요. 되게 교과 전형도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으면은 그러면 학생들한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이 학생은 수능이 필요하다 정시로 간다라는 학생들 아니면 수시로 가지만 수능이 좀 필요한 학생들, 수능이 필요 없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 좀 분류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은 수능이 필요한 과목들을 제가 수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이 필요 없는 학생들한테는 굳이 억지로 과거같이 다 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그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때까지 학교생활 즐겁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대학에 나갔을 때 필요한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입시에 관련돼서 참 입시 하기 좀 그런데 오히려 실적이 되게 좀 과거에 비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학생들도 어떻게 3학년 2학기 때까지 스스로 자기가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쭉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3학년 2학기 때 예를 들어서 수리와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3학년 2학기 때 어떻게 보면은 입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목이지만 이 학생들은 대부분 컴퓨터 쪽 가는 학생들이 종합 전형으로 수능 필요 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 가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니까 미리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고3이라고 해서 입시에 너무 종속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과거에 비해서 대학 가기가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쉬워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전 개방형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학생들의 수요도 물론 반영이 되지만 교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또 제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선택 교과들의 특수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교과들을 이제 교육 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진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그리고 이걸 학급 편성까지는 어떻게 이어가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전해요. 일단 학급 편성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099 교육과정 때는 제가 그 흔히 말하는 저희 학교에서 이과 여학생 물리반만 제가 담임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뭐 의대 아니면 치대 아니면 뭐 공대 쪽 관련 학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방형 교육과정 하고 나서는 반편성 마인드를 바꿔버렸어요. 그냥 국영수로 반편성을 해버려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선생님 저 예체능으로 갈 건데요. 잠깐 기다려봐. 선생님 저 관광으로 갈 건데요. 잠깐 기다려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이과반만 담임을 하다가 올해 섞여가지고 담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죠. 다양한 학생들이 문이과 흔히 말하는 옛날에 문이과 섞여서 반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올해 처음으로 경영학과 지도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간호학과도 지원해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도 진학을 하면서 폭이 좀 넓어진 것 같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거는 맞긴 맞아요. 학교들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반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안 된 경우에는 아예 그룹핑을 다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선생님의 그 노력이기 때문에요. 저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이제 모든 과목은 그냥 선택 과목은 이동으로 하고 그냥 그 과목과 상관없이 학급 편성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개방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목과 연관지어서 학급 편성을 하려면은 학급 편성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학교마다 아마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서지원 선생님 발표 중에서 수업 유연화 주간 운영에 대한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그 3학년 수업에 대한 것도 여쭤봤었는데 이제 그 서리태 선생님께서 그 3학년 수업이 입시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직도 이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한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학교 내에서 3학년 수업이지만 프로젝트 수업하시고 협력 수업하시고 이런 선생님들의 사례를 학교 교내에서도 자주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러다 보니까 서지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수업 유연화 주간 운영의 학년마다의 주제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위 학교의 그런 교육과정 자율화랑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유연화 주간 운영 그 운영해 보신 소감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교육과정의 자율화 부분에서 또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걸 운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학기 초에 대구시교육청에서 이제 학생부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저희 학교 상위권들을 대상으로 해주셨는데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같이 모든 선생님들이 계신 가운데 같이 이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그때 안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다 같이 공유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었고요. 덕분에 이제 좋은 그런 주제도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다들 필요하다는 거를 같이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학년에서 주도를 하셔서 먼저 3학년에 이제 1학기까지 들어가니까 3학년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제 협의를 같이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제를 뽑아서 3학년에서 하시는 거를 이제 보고 나머지 이제 1학년과 2학년 선생님들도 이거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하셔서 이제 2학기에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필요성만 공감하고, 그리고 학년에서 충분히 주도적으로 하시면 어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설태 선생님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완전 개방형 교육과정은 너무 제가 봤을 때도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은 학교마다 너무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가장 핵심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교강서 확보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제가 서리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같이 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실 때 이제 교강서 확보에서 서리태 선생님은 지역 연계로 한번 풀어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 혹시 또 다른 게 풀 수 있는 방안들, 다른 환경에 처한 학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서 아니면 노하우라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일단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선생님들 부복수 전공을 싹 조사를 해요. 저희가 일단 자격증 소지 자격증.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2019년도에 관광 서비스를 했었을 때 그때 저희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또 어떻게 관광 자격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는 자동차 일반이라는 과목을 개설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동차 일반 개설을 맡으신 분이 기계금속도 자격증이 있으셨어요. 수학이신데. 그래서 일단 학교에 연초에 그 부복수 관련된 자격증을 싹 조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문교과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좀 이제 그런 자격증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예, 그게 저희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좀 제시드립니다. 예. 효준 선생님 먼저 네, 말씀해 저는 저희 대구시교육청에 그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전문교과를 위한 인력풀이 있거든요. 인력풀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저희가 요번에 작년에 체육전공실기, 미술전공실기, 음악전공실기 강사를 대학 강사 선생님인데 거기 인력풀에 등록돼 있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 확보에 대해서는 본교 선생님들이 우선은 다 하시는 게 맞지만 사실 못 하시는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쓰는 거를 이제 저희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교내 인력풀을 충분히 조사하고 확보한 다음에 그것과 맞춰서 개설을 과목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으니까 공동교육과정으로 해결할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대구시 교육청의 지역 인력풀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 개설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 조금 이제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시간 강사 선생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전의 개념과 달라서 지금은 시간표도 시간 강사 선생님을 몰아서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간 강사 선생님께서 단독 과목을 맡으시면서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평가랑 기록까지 다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제도 자체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특성에 맞게 좀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반영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같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강서 확보를 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 쓰는 방법이 지역 대학과의 연계.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한데요. 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뭐 학교마다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발표하실 때 서리태 선생님이 또 발표를 또 서리태 선생님한테 질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서리태 선생님한테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학교에서 향후 계획하고 계시는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교과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건요. 교수님들 이제 대학 연계 과정이 100% 대학한테 맡기지 말고요. 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2단이다 하면 34단이다 하면요. 17시간은 교수님이 와서 수업을 해주시고 17시간은 본교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의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17시간은 학교 선생님들의 자기 학교 상황에 맞는 수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듣고 나서 저희가 비교과 영역으로 넘어가서 방학 때는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만을 가지고 뭔가 2박 3일짜리 캠프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을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선생님들하고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예. 그러면은 학생들이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비교과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고 관련된 진료도 탐색할 수 있고 한번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잠깐 우리 서리태 쌤 좀 쉬게 해드리고 서지현 선생님한테 좀 질문 한번 또 드리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로봇공학 딱 제목만 들어도 참 매력적인 주제가 되는데요. 그 로봇공학 교과 특성화 과정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학생들의 관심도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로봇공학 교과 중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가 교과를 다르게 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전자기초든 그다음에 로봇 하드웨어 설계, 로봇 소프트웨어 설계 같은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26단위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이제 이수가 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1학년 때부터 완전히 고정을 하기보다는 2학년 때 또 해보니까 이제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모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공학 그 중점 과정 이외에 다른 일반 과목, 일반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개방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이제 공동교육 과정에도 개방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 수업들은 모두 그 지역 전문가와 팀티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이제 프로젝트가 1년 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발표회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진행했는 그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그 행사장 발표회장에서 구현을 했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게 너무 안타까운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됐는데 라고 바로 이렇게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저희는 되게 자랑할 만한 거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캠프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야심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작입니다.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지금 학교마다 그 AI 관련 그 수요가 많고 거기에 대한 과목을 늘려가려고 할 때 사실은 아까 이제 문제랑도 연결되는 것처럼 그 이제 가르치시는 분을 모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과정에서는 전부 다 지역 연계가 이루어진 건가요, 선생님? 예, 지역 전문가에 저희가 성서공단이라고 하는 공단과 좀 가깝고 그리고 대구가 로봇 산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게 쉽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선생님께서 아예 로봇공학 교과를 시작을 하실 때 이미 지역 기업과 연계를 하셔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팀티칭으로 수업도 하시고 동아리도 지도를 다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죠. 지금 선생님 답변에 지역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좋은 답변이었어요, 선생님. 예. 네, 이제는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들의 수요 중에서 결국에는 기결로 되는 게 아마 대학 입시랑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학교에서 선생님 두 분 중에서요, 뭐 어떤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수요에서 맞춘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어떤 어드밴티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편성인데요. 제가 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비해서 담임의 역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만 해더라도 보충 수업 많이 시키는 담임 선생님, 야간 자율 학습 많이 시키는 담임 선생님이 포로 쳤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저희가 얼마만큼 바뀌었냐면은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 제일 잘 지도하는 선생님, 학생들한테 그 과목 선택에 맞춰서 진학에 관련돼서 상담 제일 잘해주는 선생님, 그거에 맞춰서 진로를 잘 설정해주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잘 돼가지고 학생들이 2학년 때 3학년 때 올라오면요, 학생들이 마인드가 달라져요. 선생님 저는 종합으로 갈게요. 왜? 2학년 때 1학년 과목을 듣고 3학년 때 1학년 과목 들었거든요. 저희 반 학생 중에 하나가
서울 쪽에 있는 종합 전형으로 갔는데 얘는 2학년 때 보건을 듣고 3학년 때는 뭘 들었냐면은 물리를 듣고 간의 기초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병원 건축 전문가가 되고 싶대요. 이미 학생은 2학년, 3학년 때 자기가 설계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실제 그게 저희 입시로 넘어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교과도 선생님 저는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과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이미 1, 2학년 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담임쌤들의 노력으로 설계가 돼서 올라오니까요. 오히려 저희는 이러한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나서 되게 선생님들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덧붙여서 그 이제 저희 학교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저희 학교는 굉장히 보통 교과 위주로 과목이 단촐한 학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 하는 게 더 우선인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아이들의 합격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냥 학교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한정 선생님까지 답변해 주시니까 답변이 너무 충실하게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업무들도 증가됐고, 그다음에 일들도 다시 생겨나고, 그다음에 또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교사 한 분께서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조직들이 운영되고 협의체가 있을 건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과정 이수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이수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유기적인 협력을 선생님들끼리 형성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팀원 간 협력을 위해서 힘썼던 뭐 어떤 사례나 아니면 경험 이런 것들 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년차가 됐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협의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내년도 교육 과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협의회를 위해서 이제 교과 협의회가 진행이 되면 정말 많이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의견도 많이 내시고 이제 이 협의 문화 자체가 저희는 교과 위주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협의할 시간과 그리고 공간만 주어지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거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든 뭐 어떤 경우에든 무조건 수용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선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과에서 어떤 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수 지도를 할 것인가를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기본에 이제 협의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선 쫓아다니는 거죠. 학년 협의회도 가서 막 설명드리고 그리고 교과 협의회도 가서 막 설명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시간 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작년부터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업무 경감을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이 힘들다 이거는 하지 말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사업이든 뭐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제일 중요한 건 교육 과정이다 라는 기본 인식이 있다면 학교는 선생님들은 충분히 하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마 준비한 질문은 최대한 많이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질문들도 좀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한은경 선생님, 그 혹시 괜찮은 질문이 있을까요? 네. 예, 저도 아까 그 서리태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온라인 출석부에 대한 말씀 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나이스의 이제 출석부에 바로 교과 선생님께서 입력하시고 마감을 하는 체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 출석부를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예, 그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어떤 또 장점이 있는지 선생님들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온라인 출석부 휴대폰으로 이제 저희가 해요. 예, 저희가 해서 그 특정 업체인데 예,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출석을 체크를 하는데 왜 그래? 일단 출석을 체크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보신 다음에 특정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보건실을 갈 수도 있고 위클래스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출석을 학기 말에 정리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나이스 입력을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이제 완전 개방형으로 했었을 경우에 많은 선생님들이 저런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학생들에게 선택을 맡겼을 때 과목별 시수가 그 이제 그 학교의 교원 수나 이런 것과 다 이렇게 균형이 맞게 잘 나올 수 있는지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안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소를 하셨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 해 이제 할 때 과목이 없어진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과목이 없어지거나 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양 과목을 이제 하시게 됐죠. 그래서 보건이든 심리학이든 기본적으로 지도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거를 되게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원해서 왔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업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심리학이든 보건이든 수업을 너무 이제 재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차라리 전공 과목보다는 이런 교양에 이 전공 관련 교양 과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생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내 교과가 아니고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저희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학생 선택형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선택을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지만 필수 이수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수능에서의 아이들이 필수로 그러니까 봐야 되는 과목이 있고 수능 선택의 그 과목도 아이들이 조금 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의 그런 교원 수급이랑 연결해서는 일정 정도의 경향성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완전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까지의 그렇게 크게 막 걱정하시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학교마다 사정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시간이 제한되는 이유로 그 질문 한두 개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흥미있게 본 질문은 이겁니다. 호상고등학교와 서강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 운영 후에 그 학생, 교사들로부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교사 학생들의 만족도는 각각이 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네, 서지원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완전 개방형이긴 하지만 옆에 서강고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가이드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아들이 이제 어떤 학과에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가이드를 충분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 교과를 그 충분히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왜 그러냐면요. 저희는 좀 그 과목 개설 조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100% 다 수용을 하지는 사실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여건이나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보면 정말 원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특수한 과목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 만족도는 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다른 예로 들자면 뭐 일반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 과목을 4개 다 안 듣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국영수를 다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겠죠. 저희도 그리고 예체능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학생들은 만족도가 진짜 높을 것 같아요. 네, 서리태 선생님 학교는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전년도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3, 4월 달에 진행을 해요. 차기 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도에 운영했던 거는 2022년도 3, 4월 달 교과 운영 협의회에서 하거든요.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리냐면 다 적어내라고 하죠. 욕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다 적어내라.
그럼 내가 그거를 일단 우리가 수용해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교과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탐구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좀 문이과 구분이 없이 받았던 학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구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애들 좋네. 차라리 왜냐면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뭐 융합과학이나 이런 과목들 어려우니까 진짜 애들 듣고 싶어서 온 애들이니까 되게 좋네 했는데 초창기에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국영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지정으로 가다가 학교 선택 과목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이 되게 불만이 많으셨죠.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2년 3년 이렇게 국영수도 선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진짜 만족하세요. 선생님들이. 왜? 진짜 듣고 싶어서 온 애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그 애들에 대해서 왜 듣고 싶은 애들이 왔는데 그 애들을 맞춰서 수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요즘은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질문들이 또 있었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토의 시간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새 선생님들께 그 오늘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한은경 선생님 어땠습니까? 네. 예, 오늘 선생님들과 너무 보람 있는 시간이었었고요. 교육과정이 바뀐 교육과정을 조금 먼저 어쨌든간 그 관심을 가지고 본 사람으로서 저희의 이런 논의들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매 수업에서 협력적 배움이 일어나는 행복한 수업이 되는 방향으로 귀결이 되는 좋은 또 길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서리태 선생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교육과정을 몇 년 동안 하면서 특히 이제 3학년 담임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진짜 저도 반성을 많이 한 게 과연 그 상위권 애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우리가 계속 개설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학점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제 생각이었었고 그렇게 교육과정을 바꿔보자 이렇게 한번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좀 모든 선생님들이 몇몇 상위권들을 위한 학생들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지환 선생님 마지막으로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옆에 서리태 선생님께서 훨씬 더 저희 학교보다 빨리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배워가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학교도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하기 전에는 정말 이거 되겠나 안 된다 학생들 다 망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굴러가고 생각보다 선생님들도 수업하시기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계신 새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서도 많은 것들을 남겨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공유 및 분과별 토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